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체감지수는 좋으셨나요?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잘 대응하셔서 잘 결정한 거를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0에 마무리가 좀 됐는데 눈에 띄게 거래대금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한 이틀간에 걸쳐서 그죠? 거래대금 좀 증가하는 게 좀 양호한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뷰와 주도 산업에 대한 기업들과 가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급락이 있었던 시점은 2008년도입니다. 그죠? 08년도 리먼 때고요. 리먼 때의 주가 밸류를 환산을 하면 지금 지수로 환산하면 한 19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000 깨지기를 기다리는 거는 리먼 때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먼 이후에 전 세계 소비의 축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100조를 벌었는데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굉장히 좁게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이는 차트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건 뒤에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이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을 거고 적게 벌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100조에서 120조 정도가 평균이었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5조 정도가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가장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었을 때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아무리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유럽 재정위가 터지고 차이나 증시가 2달 만에 막 50% 반토막 나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도 100조는 벌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진했었을 때 요거를 밸류로 환산을 하면 25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죠. 주식을 하다 보면 또 고점을 예상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이기는 자리에서 사두면 돈이 된다 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송 통해서 좀 꼭지 구간에 있었었던 구간 3,300 정도 됐나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급락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면서 가격을 굉장히 좀 다운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다리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폭락을 좀 잘 피했으니까 이게 2550 이하에서는 계속 그냥 기회를 만들어가는 구간인 거지 주위에 좀 휘달릴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반등이 좀 시도가 됐는데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동성이 붉어지면서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빠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회복을 한다면 그 전에 몇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리하게 꼭지에서 따라간 사람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놓고 그 기업이 정작 주력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베팅했던 눈먼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한번 청산되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이번 구간이 한 4.6조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비교하겠죠. 그죠? 실적이 나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잘 나온 기업들과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좀 별로인 기업들과 또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변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신용 청산이었었고, 그래서 좋은 기업 싸게 사자. 왜 꼭지에서 사냐? 그죠? 공포에 사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신용 청산 일단은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는 제가 이제 120달러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기준은 94달러였습니다. 그죠?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 밸류다. 지금 94달러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가와 관련된 시장을 좀 괴롭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걱정들, 그로 인한 어떤 주가 할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제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가 나오거나 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과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 논리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위 5%가 돼야지 하위 95%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일단 유가 문제도 일단 좀 해소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금리인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지금 두 가지, 10년물이나 하고 2년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이건 상관없는데, 장단기 금리가 아직 해소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물이나 3년물이나 뭐 5년물, 7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다 이거죠. 10년물 같은 경우가 한 2.7% 되고 2년물 한 2.8% 정도 되니까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면 한 번 더 좀 점핑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밸류가 계속 좀 다운됐었으니까요. 투매 던진 물량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저는 많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뭘 건드려야 되냐면 환율을 건드려야 됩니다.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라고 봐요. 환율. 장단기 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환율 시장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좀 기회를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좀 더 여유롭게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종목을 좀 대표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다면,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환율 1240원이 좀 붕괴된 흐름이 나오면 아마 중형주 종목들 굉장히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 구간인데, 그죠? 좋은 기업 하는 게 좋잖아요. 애매한 기업들 하는 것보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35만 원대에서 39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준으로 잡아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꽤 됐어요. 그죠? 57만 원 이 자리에서 이제 공개적인 매도 의견을 좀 드렸다가 이제 35만 원대하고 이번에 이제 39만 원대. 그죠? 지수가 급락하는 것에 대비 상당히 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블록델 관련된 또는 보호예술 물량 해소되는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뭐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캐파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올해보다 내년도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또는 작년도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럼 이런 거 사두면 돈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180기가와트시 정도 이상만 된다면 이 자리는 싸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3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이 물량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직전 고점 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붙는지 좀 잘 보세요. 거래량이 좀 붙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편입해야 되는 주식들이 늘어날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50만 원대 초반, 이전에는 이제 51에서 이제 53만 원이었는데요. 다른 배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릴 가격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죠. 일진모티리얼즈 뭐, 10만 3천 원에 매도한 다음에 6만 8천 원 기다리고, 그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커지려면 한 5만 7천 원, 반등 나면 8만 2, 3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번에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삼성 SDI한테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예측이냐, 금리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이 구간이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된 걸 알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가 전환됐으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규모를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차질이 생겨야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꿈이 사라지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좋은 주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첨보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3만 6천 원인데, 30만 7천 원 하고, 이제 17만 7천 원을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첨보는 30만 7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사지 말고 중간에 갈아탈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17만 7천 원이 올 때까지.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왔어요. 지금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전 고점 돌파를 노리고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손절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손절을 안 하려면 빠지면 더 사고 싶은 주식, 그리고 내가 이 매수한 가격이 주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 레포트의 어떤 목표치가 왔다 갔다 하든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만 7천 원을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첨보는 지금 주력이 배터리 소재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아닙니까? 작년도에 1,800원 나왔잖아요. 그죠? 3년 전에는 주력이 배터리 소재, 2차 전지 소재였습니까? 아니요. 전자재료였어요. 주력이 바뀐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주력이 배터리인데 2차 전지 소재인데, 그죠? 주력이 아니었을 때 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사두면 돈 되는 거지. 그게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딱딱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해드렸습니다. 6만 6천원, 6만 7천원에서 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두면 돈 된다. 없으신 분들 더 사도 되고. 뭐 실적에 대해서 뭐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왜 예상합니까? 그냥 지금 사두면은 이기는 자리인데. 삼성전자가 4주밖에 못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97,900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일 되면 또 바뀔 텐데. 그잖아요. 월요일 되면 또 바뀔 거고, 화요일 되면 또 바뀔 거고. 중요한 건 13만 2천 원에 안 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도 이길 수 있는 가격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 자리인 거죠. 랜드 적자 때 밸류니까. 그죠? 이거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뭐 많이 설명도 해드렸는데, 하이닉스 반도체의 생산의 절반은, 여러분,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디램도 생산하고 낸드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 6월 달 전에는 여러분 대부분 매출이 국내에서만 발생이 됐었다고. 2017년도 6월 달에 그죠? 중국 우시에 공장이 완공되면서 여기서부터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 생산의 절반은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 팔겠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국내에서만 반도체 생산했었을 때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겁니까? 그죠? 그런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사면 되죠. 헐값에 팔겠다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9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주식이 이제 LG전자 아닙니까? LG전자인데 LG전자가 이제 94,400원이에요. 그죠? 91,000원 이하는 저점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81,000원 요 가격에서 사면 돈이 된다. 뭐 큰 수익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125,000원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처럼 그죠? 예, 그래도 나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10만 원 이상만 안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소부장은 환율이 깨지거나 환율이 1240원이 깨지거나 장단기 금리가 해소되는 시점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한솔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미코, 월덱스 이런 기업들, 동진 세미캠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아니면 IT 반도체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든지. 그게 아니라면 대표주 중심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9천 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격대, 뭐 절대 전략하고 2주 전도 마찬가지인데 26만 원하고 27만 원이었잖아요. 그 최근에는 이제 26만 7천 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22만 7천 원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좀 반등을 시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하락이 멈췄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이 별거 아닌 이 HTS의 시세에 따라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이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중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고 분할 매수를 안 했다는 얘기고 현금이 없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런 경우로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과 그 다음에 내 전략이 틀렸을 때 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했었을 때 고민해야 되는 생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와 관련돼서 많은 산업 이야기도 해드리고 뭐 라인도 이야기해드렸는데 라인 때문에 4조 나오던 기업이 8조 벌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커머스도 있고 네이버 페이와 같은 이런 결제, 매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거는 모바일입니다. 이 모바일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 라인을 왜 버려요? 이 제일 중요한 사업부를. 26만 7천 원 이하에서 던진다는 얘기는 라인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어. 내가 대신 살게. 주도산업도 사두면 이런 건 다 돈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포지션 바꾸실 필요 없고 훨씬 더 높게 팔 수 있으니까 전략 이어가시면 되고, 카카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9만 원대하고 이제 7만 원대가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주는 7만 7천 원짜리를 잘 보세요. 오차가 난 다음에 한 7만 8천 원? 요거 넘어가면 카카오 그룹, 그 다음에 게임즈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다. 7만 8천 원에 나오게 되면 번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는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삼총사를 항상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에 대한 설명은 좀 미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워낙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이 시간 명인대로 복귀 보시면 자세하게 셀트리온하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남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좀 이런 기업들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포스코 산업재 관련돼서 포스코 홀딩스는 33만 원에 사지 말고 이제 2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가격대가 오면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잘 기다렸다가 왜 굳이 매도합니까? 이제 살 자리인데. 그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제가 밸류로 환산한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만 3천 원, 좀 더 빠지면 한 21만 원. 요 구간에서 사두면 뭐 큰 수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28만 원에 사지 말고 16만 9천 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죠? 보게 되면 28만 원에 사지 말고, 그죠? 16만 9천 원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반등을 좀 시도하는데, 뭐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죠. 롯데케미칼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화학에서 첨단 화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첨단 소재 화학으로. 성장 정체에서 우리도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이런 구간인 거예요. 즉, 쇠퇴했었을 때, 끌려다녔을 때, 요 시기의 밸류다 이겁니다. 우리가 롯데케미칼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우리 산업의 기초 소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이제 벌어 들일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기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게 16만 9천 원이다. 약간 좀 트레이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제 소중한 자산을 감매도하는 자리에서 실수하는 이런 거는 좀 막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정유주 가운데 SOE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격만 제시해 드릴게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7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가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기대 수익을 확 낮춰야 된다. 그리고 7만 8천 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손절 안 해도 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가격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가격만 얘기했지만 기업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린 시간 하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도 산업분들하고 그다음에 산업재, 비주도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종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그다음에 주도 산업하고 비주도 산업에 대한 좀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이번 반등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크게 오르는데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